수초왕에 꼭 필요한 장비 다섯 번째는 바로 히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열대어를 키울 때는 수온이 중요하다라는 걸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수초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의외로 온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초는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고 자라게 되는데, 그 요소가 빛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그리고 온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수초도 역시 살아있는 생명이다 보니까 적정한 온도에서 가장 활발한 광합성을 보여주는데요. 그 온도는 열대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의 온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적정 온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열대어와 마찬가지로 25도, 26도 정도에서 좋은 성장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그 온도 유지를 위해서 바로 이 히터라는 게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한번 지금 이 여왕의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26.8도 정도 지금 나왔거든요. 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이제 이 정도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 특별히 히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뭐 상관이 없지만, 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서 온도가 낮아졌을 때는 꼭 히터를 설치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수초왕에 꼭 필요한 장비 여섯 번째는 바로 바닥재입니다. 일단 바닥재라는 것은 수초가 바닥재에 뿌리를 받고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수초는 잎을 통해서, 그리고 또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흡수하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흑사를 사용해도 좋고, 뭐 저곡토 같은 걸 사용을 해도 좋고, 뭐 이런 샌드 같은 걸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고 다 좋은데, 가장 추천하는 바닥재는 역시 소일입니다. 뭐 흑사나 이런 샌드, 이런 바닥재들은 양분이라는 게 전혀 없잖아요. 바닥재 그저 그냥 뿌리를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뿐인데, 그래서 수초가 필요로 하는 양분들을 별도로 저면에 추가를 해줘야 하고, 여러가지 액체 비료들을 또 첨가를 해줘서 어느 정도 관리의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소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초가 자랄 수 있는 양분들이 첨가가 돼 있어서 다른 어떤 바닥재보다도 수초를 키우기가 굉장히 쉽고 편한 바닥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면에서 여타 다른 바닥재보다 좀 더 고가이긴 하지만, 흑사에서 수초를 키울 수 있는 노하우나 또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아마 값으로 환산을 한다면 소일을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처음에 한번 성공을 한번 딱 해봐야지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붙고 또 재미가 붙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자꾸 어렵고 실패하고 힘들게 수초왕을 시작하게 되면 즐겁자고 한 물생활인데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와 버리면 그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닥재만큼은 조금 더 돈을 들이시더라도 소일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항, 조명, 그 다음에 여과기, 이산화탄소, 히터, 바닥재, 이렇게 6가지는 수초왕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장비 6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7번째부터는 여타 필요한 장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7번째는 바로 타이머입니다. 타이머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만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장치잖아요. 과한 조명 시간은 필히 이 길을 불러오기 때문에 적절한 조명 시간의 관리가 늘 필요한데, 그 조절을 타이머로 시간을 맞춰 놓고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조절을 할 수 있고, 깜빡 잊어버려서 과하게 조명이 틀어진다거나 또는 조명이 틀어지지 않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꼭 있으면 좋은 장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명 시간을 타이머로 조절을 할 때 저는 이 돼지코를 하나 끼워 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하나는 조명을 이제 연결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산화탄소 발생기를 연결을 해서 조명이 켜져 있을 동안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 있게, 동시에 타이머가 이산화탄소와 조명을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수초는 빛이 있을 때는 광합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빛이 없을 때는 호흡을 통해서 이제 양분을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빛이 있을 때도 광합성과 호흡을 동시에 하긴 하지만 호흡보다는 광합성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고, 빛이 없을 때는 이제 호흡만 하게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이지 호흡에 필요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조명이 있는 동안만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동시간대에 같이 조명이 켜지고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머를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외부 여각이 입수관 그리고 출수관인데요. 외부 여각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입출수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뭐 이렇게 검정색이라거나 아니면 초록색이라거나 대부분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고, 그게 좀 사실 보기에 별로 이쁘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렇게 유리로 된 입수관이나 출수관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스테인리스로 된 입출수관을 사용하시면 보다 좀 더 이왕이면 예쁜 모습으로 어항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 정도면 수초왕에 필요한 장비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세 편의 영상이 수초왕을 시작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편에서는 추천했던 장비들 있잖아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세팅을 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으로 수초왕을 시작할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그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수초왕을 세팅하는데 필요한 장비에 대한 이야기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물생활 되세요. 안녕. 고맙습니다.